1989년 미국이 한 장의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우선 협상 대상국이라는 이름이 적힌 종이었어요. 뜻은 간단합니다. 내 나라 시장을 열지 않으면 관세로 보복하겠다. 그 종이 한 장에 한국 통신시장이 흔들렸고요. 결국 문이 열렸습니다. 35년이 지난 2026년 3월 31일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이라고 하죠. 이 기관이 매년 내는 보고서가 하나 있거든요.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 NT라고 불립니다. 한 줄로 말하면 너네 나라 이거 불공정해라는 불만 목록이에요. 올해 이 보고서에 처음 등장한 단어가 있습니다. AI 인프라 조달 제한이라는 항목이에요. 한국 정부가 2조 800억 원짜리 GPU 사업을 발주하면서요. 미국 클라우드 기업을 입찰해서 제외했다는 겁니다. 국민 한 사람당 약 4만 원을 쓰는 사업인데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 못 들어왔다는 거죠. 잠깐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미국도 자기네 반도체 공장에 약 527억 달러를 쏟아부었거든요. 우리 돈으로 약 75조 원이에요. 그 돈에도 외국 기업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의 2조 800억 원짜리 사업은 문제가 되는 걸까요? 오늘은 이 질문을 끝까지 따라가 봅니다. 35년 전 그때와 지금이 얼마나 닮았는지, 그리고 어디가 결정적으로 다른지. 경제의 이면입니다.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미국이 왜 한국 AI 시장을 꼬집었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팩트를 확인해 보니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 관련 분량이 지난해보다 3쪽 늘었어요. 3쪽이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요. 미국 정부가 매년 약 60개 나라 불만을 적는 문서에서 한 나라가 3쪽 느는 건 신호입니다. 핵심 지적은 3가지예요. 첫째, AI 인프라 조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2조 805억 원 규모 GPU 사업을 공고했습니다. 고성능 그래픽 처리 장치, 쉽게 말하면 AI 두뇌를 대량으로 사는 사업이에요. 여기에 응찰한 기업이 5곳인데요. 삼성 SDS, 네이버 클라우드, KT 클라우드 같은 국내 기업만 참여했습니다. 미국의 아마존 웹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구글 클라우드는 빠져 있었어요. 이유 중 하나가 클라우드 보안 인증, CSAP라는 제도입니다. 공공기관이 클라우드를 쓰려면 이 인증을 받아야 하거든요. 중등급 이상을 받은 외국 기업은 현재 0곳이에요. 미국 입장에선 문은 열려 있다고 하지만 열쇠를 안 준다는 거죠. 둘째, 강제노동. 미국 세관이 2023년부터 한국산 천일염 수입을 막고 있습니다. 전남 염전에서 강제노동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에요. USTR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2026년 3월 12일 60개국을 대상으로 301조 강제노동 조사를 개시했어요. 301조란 미국이 상대국의 불공정 관행을 조사하고 관세를 매길 수 있는 법적 무기입니다. 한국도 이 60개국 안에 들어있고요. 공청회가 2026년 4월 28일에 열립니다. 셋째, 디지털 플랫폼 규제. 한국이 추진 중인 망 사용료 부과법, 데이터 국외 이전 제한 같은 법안이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꾸준히 불만을 제기해온 영역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구조를 하나 짚어야 합니다. 미국의 통상 압박에는 3단계 에스컬레이션이 있거든요. 1단계 NT 보고서에 등재합니다. 불만을 공식 기록하는 거예요. 2단계 301조 조사를 개시합니다. 법적 절차가 시작되는 겁니다. 3단계 실제로 관세를 부과합니다. AI 인프라 조달은 지금 1단계에 올라선 상태고요. 강제노동 이슈는 이미 2단계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같은 보고서 안에 1단계와 2단계가 동시에 돌아가고 있는 셈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모순이 하나 보입니다. 한국은 올해 미국에 약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거든요. 우리 돈으로 약 500조 원이에요. 한국 연간 정부 예산의 3분의 2가 넘는 돈을 미국에 넣겠다고 한 건데요. 그만큼 투자하겠다는 나라의 AI 시장 2조 800억 원을 문제 삼는 겁니다. 500조 원 대 2조 800억 원이에요. 비율로 따지면 0.6%도 안 됩니다. 그러면 미국은 왜 이 작은 시장을 굳이 꼬집었을까요? 답은 설레에 있습니다. 보고서에 한번 올라가면 그 다음 해에 301조 근거가 되거든요. 1985년 보험, 1988년 농산물, 1989년 통신. 목록에 오른 뒤 이 3년 안에 시장이 열린 역사가 반복됐습니다. 지금 AI가 그 목록의 첫 줄에 올라선 거예요. 여기까지가 미국 쪽 논리입니다. 그런데요, 한국 정부의 설명을 들어보면 풍경이 좀 달라져요. 바로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한국통상교섭본부장은 이 보고서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외 기업이 불만을 제기하면 USTR이 반영하는 경향이 있다. 쉽게 풀면 미국 기업이 투덜거린 걸 모아놓은 문서라는 뜻이에요. 공식 제재 방침이 아니라 불만 접수 창구에 가깝다는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해명을 내놨어요. GPU 입찰에서 외국 기업을 제한한 건 특정 추가 경정 예산 사업이었고요. 소버린 AI 전략의 일환이라는 설명입니다. 소버린 AI란 핵심 인공지능 인프라를 외국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구축하는 전략이에요. 군사 데이터 행정 시스템 국민 개인정보가 외국 서버에 올라가면 안 되니까요. 자국 안에서 돌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문이 완전히 닫힌 건 아니에요. 제가 확인해보니 2025년 국가 AI 컴퓨팅 센터 사업에는 아마존 웹서비스가 참여했거든요. 다른 AI 프로젝트에도 외국 기업이 들어온 사례가 있습니다. 올해 2조 800억 원짜리 사업이 특수했던 거지 전면 차단은 아니라는 논리예요. 자, 그러면 미국이 자기 집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서 칩스법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국 정부가 자국 반도체 산업에 쏟아부은 보조금이 약 527억 달러예요. 원화로 환산하면 약 75조 원입니다. 한국의 1년 국방 예산보다 큰 돈이에요. 이 돈을 받으려면 조건이 붙거든요. 미국 안에 공장을 짓고 미국 인력을 써야 합니다. 사실상 미국 기업이 유리한 구조예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지만요. 보조금 조건이 까다로워서 협상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미국은 75조 원으로 자기 반도체 시장의 문을 좁히고 있고요. 한국에 2조 800억 원짜리 AI 사업을 열라고 압박하는 겁니다. 75조 원 대 2조 800억 원이에요. 규모 차이가 약 27배입니다. 어느 쪽이 더 큰 문을 닫고 있는 걸까요? 관세율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NTE 보고서에는 한국의 최애국 관세율이 미국의 약 4배라고 적혀 있어요. 한국 평균 약 13%, 미국 평균 약 3.3%. 숫자만 보면 한국이 훨씬 높죠. 그런데 한미 FTA가 있잖아요. 이 협정 덕분에 미국산 제품에 적용되는 실제 관세는 거의 0%에 가깝습니다. 보고서가 최애국 세율을 쓴 건 맞지만요. 미국 기업이 실제로 내는 관세와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한국 정부가 숫자에 착실하고 반박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예요. 여기서 35년 전 이야기를 다시 꺼내야 합니다. 1989년 미국은 종합무역법 슈퍼 301조를 발동했어요. 한국을 통신 분야 우선 협상 대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 투자 분야에서도 외국인 투자 개방을 요구했고요. 그때 한국 정부의 반응도 지금과 비슷했어요. 우리 사정이 있다. 급하게 열면 국내 산업이 무너진다. 결과적으로 투자 분야는 약 1년 만에 합의가 이루어졌고요. 통신 시장도 단계적으로 열렸습니다. 시장이 열린 뒤 SK텔레콤, KT 같은 기업이 경쟁 속에서 성장하기도 했지만요. 일부 중소통신업체는 경쟁에서 밀려났습니다. 개방이 양날의 칼이었던 거예요. 지금 AI 조달 갈등도 구조가 똑같습니다. 한쪽에선 시장을 차단하는 보호주의라고 보고요. 다른 쪽에선 디지털 주권을 지키는 안보 전략이라고 봅니다. 같은 문을 놓고 해석이 정반대인 거죠. 그런데요, 이게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유럽연합도 AI법을 만들어서 미국 기업을 규제하고 있고요. 중국은 아예 자체 AI 생태계를 따로 굴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AI 문 앞에서 같은 딜레마에 빠져 있는 셈이에요. 그러면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미국의 주장대로 한국이 보호주의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한국 정부 말대로 이건 안보의 영역인 건지. 솔직히 두 논리 모두 일리가 있거든요.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이 두 논리가 부딪히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리고 그 충돌이 우리 일상에 어떤 파장을 주느냐? 이걸 지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두 논리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지점을 봐야 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함정이에요. 문을 열면 종속되고 문을 닫으면 보복당한다. 먼저 문을 여는 시나리오부터 그려보겠습니다. 한국이 AI 조달 시장을 전면 개방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 공공 클라우드 시장에 들어옵니다. 가격 경쟁력은 이 세 회사가 압도적이에요.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 상위 세 곳이 전부 미국 기업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행정 데이터, 의료 기록, 군사 정보가 외국 인프라 위에서 돌아가게 됩니다. 평소에는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통상 갈등이 터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2019년에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출을 제한했던 거 기억하시죠? 핵심 부품 하나가 막히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생산 라인이 흔들렸어요. AI 인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 서버에 올라간 데이터는 상대국의 정책 변화에 따라 접근이 차단될 수 있거든요. 반대로 문을 닫는 시나리오를 보겠습니다. 한국이 지금처럼 국내 기업 위주로 AI 인프라를 운영한다고 해볼게요. 소버린 AI 전략을 밀고 나가는 거죠. 네이버 클라우드, KT, 삼성 SDS가 성장할 공간이 확보됩니다. 미국과 중국에 이어 독자적인 AI 생태계를 가진 나라가 될 수도 있어요. 문제는 보복이에요. AI 조달 항목이 NTE 보고서 1단계에 올라선 상태잖아요. 내년 보고서에서 같은 지적이 반복되면 2단계로 넘어갑니다. 301조 조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3단계는 관세 부과입니다. 2025년 기준 한국의 대미 수출은 약 1229억 달러예요. 원화로 환산하면 약 176조 원입니다. 만약 여기에 추가 관세 1%만 붙는다고 가정해 볼게요. 단순 계산으로 약 1조 7,600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국민 한 사람당 약 3만 4천 원이에요. 고작 AI 조달 2조 800억 원을 지키려다가 수출 전체에 불똥이 튈 수 있는 거죠. 이미 2단계에 진입한 이슈도 있습니다. 강제노동 관련 301조 공청회가 2026년 4월 28일에 열리거든요. 한국산 천일염이 대상이에요. 천일염 자체는 수출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301조라는 법적 절차가 한번 가동되면요. 같은 나라의 다른 품목으로 확대될 수 있는 구조예요. 지금 1단계인 AI 조달이 이 흐름에 올라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일상과 직결되는 부분을 짚어볼게요. 여러분이 매일 쓰는 서비스를 떠올려 보세요. 챗GPT로 번역하고 구글 드라이브에 파일 저장하고요. 네이버 클라우드로 회사 업무를 처리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 서비스들의 뒤에 GPU 서버가 있어요. 그 서버를 누가 운영하느냐에 따라 데이터 주권이 갈리는 거거든요. 지금 한미 사이에 벌어지는 이 줄다리기는요. 결국 여러분의 데이터가 어디에 저장되느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문을 열어서 싸고 좋은 서비스를 쓰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문을 닫아서 데이터를 지키는 게 나을까요? 어느 쪽이 더 와닿으시나요? 사실 이건 양자택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한 발 물러서서 전체 그림을 보겠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의 본질은 관세도 아니고 AI도 아니에요. 비관세 장벽이라는 게임입니다. 비관세 장벽, 영어로 NTB라고 하는데요. 관세처럼 눈에 보이는 세금이 아니라요. 인증제도, 보안기준, 조달 자격 같은 규칙으로 외국 기업을 막는 겁니다. 겉으로는 공정한 규칙처럼 보이지만요. 실제로는 자국 기업에게 유리한 울타리 역할을 하거든요. 한국의 CSAP가 그렇고요. 미국의 칩스법 보조금 조건도 그렇습니다. 유럽의 AI법도 같은 성격이에요. 전 세계가 관세 대신 규칙으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걸 알면 35년 전과 지금의 패턴이 선명해져요. 1989년에는 슈퍼 301조라는 이름이었고요. 2026년에는 NTE 보고서와 301조 조사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도구 이름만 달라졌지 구조는 똑같아요. 미국이 보고서로 문제를 제기하고 한국이 안보를 이유로 버티고요. 결국 협상 테이블에서 절충안이 나오는 흐름이에요. 그런데 2026년에 한 가지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습니다. 1989년 한국은 미국에 내줄 카드가 별로 없었어요. 통신 시장을 열든 투자 장벽을 낮추든 미국이 압도적 우위였거든요. 지금은 다릅니다. 세계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의 상당 부분을 한국이 만들고 있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회사가 만드는 HBM 칩 없이는요. 엔비디아의 AI 가속기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AI 패권을 유지하려면 한국산 반도체가 필요한 거예요. 이건 1989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역방향 의존입니다. 그래서 지금 벌어지는 건 일방적 압박이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의 문을 잡고 있는 구조입니다. 미국은 한국의 AI 시장 문을 열라고 하고요. 한국은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 문을 가리키며 당신들도 마찬가지잖아라고 합니다. 언론에서는 이 상황을 단순하게 정리하는 경향이 있어요. 미국이 한국을 압박한다 아니면 한국이 잘 대응하고 있다. 둘 다 한쪽 면만 보여주는 거거든요. 구조적으로 들여다보면 양쪽 다 문을 닫으면서 상대에게는 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한미 관계만의 현상이 아니에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도, 미국과 유럽 사이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AI 시대의 글로벌 표준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제가 제안드리는 프레임은 3단계 확인법이에요. 첫 번째, 지금 몇 단계인지 확인합니다. NTE 보고서 등재는 1단계, 301조 조사는 2단계, 관세 부과는 3단계. AI 조달은 아직 1단계예요. 강제노동은 2단계에 진입했고요. 3단계까지 가려면 최소 1년 이상의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규모를 비교합니다. 한국 AI 조달 사업 2조 800억 원, 미국 칩스법 보조금 약 75조 원, 대미 수출 총액 약 176조 원. 숫자를 나란히 놓으면 실제 위험의 크기가 보이거든요. 세 번째, 누가 어떤 문을 닫고 있는지 봅니다. 한국이 닫은 문과 미국이 닫은 문을 함께 놓고 비교해야 해요. 한쪽만 보면 판단이 기울어집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요. 앞으로 한미 통상 뉴스가 나올 때마다 소음과 신호를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이 이야기의 결말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1989년에는 문이 열린 뒤 경쟁력이 올라간 산업도 있었고요. 경쟁에서 밀려난 산업도 있었어요. 2026년의 AI 시장도 같은 갈림길 위에 서 있습니다. 다만 그때와 다른 건 이번에는 한국도 상대가 필요로 하는 카드를 쥐고 있다는 점이에요. 문을 여는 것도 닫는 것도 비용이 따릅니다. 중요한 건 문이 열리기 전에 안에서 뭘 준비하느냐겠죠. 35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다음 이야기의 시작점은 2026년 4월 28일이에요. 301조 강제노동 공청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여기서 어떤 발언이 나오느냐에 따라 AI 조달 이슈의 온도도 달라질 겁니다. 그 이야기는 그때 다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경제의 이면이었습니다.